그리고 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그 감기 걸리고 나면은 꼭 그 귀가 계속 아픈 사람도 있어요. 중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애들 특히 그러던데 이게 감기 걸리고 나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 귀, 코, 목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코에도 문제가 있고 입에 문제가 있으면 귀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통에 있군요. 그렇죠. 그것이 이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통해져 있는데 그 목 안에 있는 세균이 이관을 통해서 귀로 전달이 되기 쉽죠. 그래서 애들은 급성 편도선염이나 만성 편도선염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런 중염에 걸릴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아, 애들은 더 크군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급성염증도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도 그 면역력과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중이염이 계속 낫지를 않고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또 고막이 뚫린 상태에서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이제 환자분들의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신체 조절 기능을 도와주면서 염증을 직접적으로 없애면서 대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치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귀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소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상태 그리고 또 뭐 귀에 갖고 있는 어떤 본연의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소화 기능, 배설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귀가 아플 때, 귀 속이 아플 때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걸 알아봤는데,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 귀에 이상은 없는데 귀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귀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귀는 일종의 톨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톨게이트, 예. 우리 입 안에 있는 신경을 담당하는 5번 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9번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편도선이나 혀의 그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귀에 이상이 없어도 편도선이나 치아 문제로 인해서 귀에 통증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네요, 근데. 네. 신경이 글로 지나가는군요. 네네. 예. 네. 5번 신경, 뭐 7번 신경. 네. 그러면 예. 그리고 안면신경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게 되면 그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면신경에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식도나 뭐 목뼈 같은 데 이상이 있어도 귀가 아픈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글쎄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한번 귀를 팠을 때 기침이 나오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있으시죠? 네.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후두를 담당하고 있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것이 목에서 귀로 올라갑니다. 귀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후두염이나 목이 아프거나 때로는 다른 경추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귀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귀에 어떤 통증이 느껴질 때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질환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네,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통증에 따라서 이런 질환이 걸릴 수 있다.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귀를 당기거나 만약에 통증이 심해지면 우리가 급성 웨이도염을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고 당기거나 누를 때 아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리고 고름이 나면서 열이 난다. 그러면은 급성 중이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청은 없으나 찌릿찌릿 아픈 경우에는 우리가 3차 신경통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한 귀에 통증과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중이나 악성의 뭐 종양이라든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귀통증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강 내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입을 벌릴 때 귀가 아프다. 그건 턱관절의 문제에서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귀가 정말 그 다른 우리 인체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귀가 역시 인체의 촉수판, 작은 인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와 다른 기관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방에서는 귀를 잘 눌러주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귀에는 약 200여 개 이상의 혈자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신경과 경락의 분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귀를 적절하게 자극해 줌으로써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귀를 조절하고 소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질환별 귀 마사지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손으로 귀를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답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 마사지에 대해서입니다. 귀 뒷부분에 있는 듬뿍 패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서 그리고 귀 윗부분을 위로 당겨주는 이런 동작이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 윗부분을 잡고 30번 정도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할 만큼만 살살 위로 당겨줍니다. 두 번째는 두통과 눈의 피로에 효과적인 귀 마사지법인데요. 귓볼은 얼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고